오늘은 축구에서 패스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스를 원하는 곳으로 못 보내는 분이시라면 아직 발의 가장 넓은 부위, 그러니까 발 안쪽 부위, 인사이드에 정확히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이드 패스의 메커니즘, 좋은 패스의 조건, 인사이드 패스 튜토리얼, 응용과 훈련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패스의 메커니즘. 인사이드 패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목 고정입니다. 발목이 고정되어야 발에서 가장 넓은 부위인 발 안쪽을 정확히 사용하여 임팩트 할 수 있고, 그렇게 임팩트 되어야만이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볼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처음 축구를 배울 때 발목을 고정하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발목을 고정하느라 다른 모든 관절도 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는 발의 발목은 고정하되 디딤발의 무릎과 차는 발의 무릎은 구부려야 부드러운 자세가 됩니다. 디딤발 발끝의 방향은 차는 방향 쪽으로 향합니다. 또 몸의 방향은 슈팅이나 킥처럼 차는 방향과 45도 혹은 그 이상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이드 패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발이 생긴 모양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사이드로 찬다는 것 자체가 발의 원래 모양에서 90도 정도 발을 틀어서 차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방향을 45도 틀어서 본 상태에서 차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인 스윙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몸의 방향을 90도로 본 상태에서도 인사이드 패스가 가능하지만, 그리고 경기 상황 중에는 그렇게 찰 줄도 알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45도 각도로 보는 것이 더 편하고, 정면으로 본 상태에서는 패스를 찬다기보다는 갖다 댄다는 느낌밖에는 줄 수 없고 볼도 약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사이드 패스가 많이 숙달되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면 45도든 90도든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좋은 인사이드 패스의 조건. 첫 번째, 인사이드 패스도 강해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일반 축구팀 혹은 선수팀, 일반 생활축구, 조기회, 선수 출신이 대부분인 축구팀까지 아주 다양한 팀을 경험해보거나 가르쳐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레벨의 팀을 경험해 본 것인데요. 레벨이 높은 팀과 낮은 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힘과 스피드에서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패스의 강도, 슈팅의 강도, 선수 개개인의 스피드가 다릅니다. 높은 레벨의 팀으로 갈수록 패스와 슈팅, 킥이 강하고 정확합니다. 패스가 강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패스가 강하지 않으면 패스가 잘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땅볼로 깔아서 발 밑에 줘야 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간으로 주는 패스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패스는 우리 팀 발 밑에 강하게 줘야 합니다. 같은 팀끼리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기는 하지만 패스 미스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굳이 과실을 따지자면 발 밑으로 볼이 간다는 전제하에 볼을 강하게 찬 사람보다 볼이 강해서 컨트롤 미스한 사람이 과실이 더 큽니다. 이 부분은 그 팀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벨이 높을수록 패스의 강도가 강하지 않으면 패스가 다 잘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패스가 뜨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패스가 아무리 강해도 땅볼로 깔려서 오기만 한다면 받는 사람이 잘 받아야 하는 문제이지만, 패스가 강하면서 떠서 온다면 받는 사람이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아무리 컨트롤을 잘 해도 필연적으로 한 번 내지는 두 번의 터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깔아서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수비수와 먼 발에 준다. 이 부분은 패스를 받는 우리 팀원이 패스를 받고 나서 볼을 지켜내기가 더 쉬워지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또 리턴 패스를 받더라도 먼 발에 주는 것이 우리 팀에게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좋은 패스는 수비수 먼발, 발 밑에 땅볼로 깔아서 강하게가 되겠습니다. 튜토리얼. 공을 고정시켜 잡고 임팩트 익히기. 볼을 한 명이 잡고 한 명은 임팩트를 해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발목이 잘 고정되어 있다면 몇 번만 해보시면 감이 바로 오실 겁니다.
아, 여기를 맞추면 볼이 퉁 하고 잘 나가겠구나 하고요. 양발을 번갈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벽에다가 차보기. 벽에다가 차보는 것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많이 해본 연습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만 않는다면 임팩트 감을 익히는데 너무 좋은 훈련입니다. 숨어서 많이 해보십시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서서 골프채 없이도 스윙 연습을 하시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벽을 실제로 찬다기보다는 벽에 임팩트 되는 부위를 갖다 댄다는 생각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겁니다. 응용 훈련법. 인사이드 기본기 훈련법. 두 명이서 손으로 던지고 인사이드로 차고 다시 손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처음 배우는 유소년부터 프로 레벨의 선수들까지 많이 하는 방식의 훈련입니다. 일단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던지는 사람이 차는 사람의 발에 잘 맞춰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는 사람은 우선 발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을 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 아래를 약간 움직여서 인사이드 부위를 정확히 임팩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서서 해도 무방하지만 지금 저처럼 잔발 스텝을 하면서 하는 것이 타이밍을 맞추는 데도 낫고 운동도 더 됩니다. 인사이드 컨트롤. 인사이드를 제대로 익힌다면 사실상 축구의 거의 모든 기본기가 가능할 정도로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축구에서 사용되는 부위 중에 가장 넓기 때문에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인사이드로 패스, 인사이드로 컨트롤만 되면 일단 축구를 즐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멀리서 강하게 날아오는 킥도 인사이드로 컨트롤하면 쉽게 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컨트롤에 대해 컨텐츠를 준비 중이니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방향으로 리턴 패스. 가장 기본이 되는 패스입니다. 오는 방향 그대로 리턴, 즉 되돌려주는 패스입니다. 리턴 패스는 볼이 굴러오는 방향의 반대로 차는 것이기 때문에 볼이 발 위로 구르면서 볼의 밑부분이 임팩트 되면 많이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시에 볼을 눌러주면서 차는 것이 중요합니다. 90도 돌리는 패스. 오는 방향 그대로 다시 리턴하는 패스가 있다면 90도 정도로 방향을 바꿔 돌리는 패스도 있습니다. 이 패스는 차는 발의 바깥 방향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혹은 반대로 안쪽 방향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바깥 방향에서 오는 경우는 뜨지 않게 임팩트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패스나 슛을 할 때 의식적으로 뜨지 않도록 발을 임팩트 되고 나서도 앞으로 쭉 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덜 뜹니다. 그리고 안쪽 방향에서 오는 경우는 바깥 방향보다는 아무래도 볼이 뜰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발목 고정이 확실하지 않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확실히 고정하고 찬다거나 휘두른다는 느낌보다는 든든하게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임팩트 되면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대1 패스, 월 패스. 2대1 패스 혹은 월 패스라고도 불리는데 패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패스입니다. 이 패스는 아주 기초적인 패스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패스 패턴 중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패스하는 사람이 패스 받는 사람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패스를 한 사람은 수비수를 피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보통 공격 진영이라면 전방으로, 수비 진영이라면 볼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스를 하는 사람은 이동한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예측하여 이동할 공간으로 논스톱으로 패스를 해줍니다. 이때 서로가 많은 연습을 통해 마음이 잘 맞다면 예측을 잘 하거나 혹은 2차적인 움직임으로 상대를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2대1 패스는 가장 기초적이고 쉬우면서도 상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에 가장 효율적인 패스 패턴입니다. 3자 패스.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생활체육 축구인들과 선수 출신 축구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3자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2대1 패스의 경우 패스를 주고받는 두 사람의 마음만 맞으면 되지만 3자, 즉 3명이 되는 순간 3명의 움직임과 3명의 패스의 방향과 강도가 잘 맞아야 3자 패스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2대1 패스보다는 훨씬 어렵고 또 훈련이 많이 필요한 패스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3자 패스의 패턴은 2대1 패스입니다.
두 명이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동안 수비의 시선과 상대 수비의 진영은 점점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선수들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때 제3자가 그 시선을 피해 돌아서 뜁니다. 그러면 그때 오픈하는 패스가 나갑니다. 그런데 2대1 패스를 할 때 첫 번째 패스를 하고 두 번째 패스를 하는 사람이 그 리턴 패스에서 첫 번째 패스한 사람이 다시 패스를 받아서 오픈 패스나 킥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강도로 볼을 죽여서 주는 것, 혹은 그냥 잘 놓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나머지 제3자가 그 둘을 믿고 미리 돌아서 뛰는 눈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패턴이 실제로 경기에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선수 출신과 비선출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팀의 선수 출신이 3명 이상 되면 이 부분 때문에 2명일 때보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종용 감독님과 조기 축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정종용 감독님의 표현을 하나 빌리자면 완투 땅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완투는 짧은 숏 패스 위주의 2대1 패스를 말하는 것이고 땅은 오픈 패스나 롱 패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투를 하는 동안 수비수들이 몰려들고 수비수들이 몰려들면 반대로 땅 시킨다는 겁니다. 오늘은 패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법, 인사이드 패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축구를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